수요일은 제가 사랑하는 새 남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그리고 거의 없다님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가자. 아이고야. 이 밤에 이런 텐션은 저희밖에 또 없다죠. 예,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박주민 작가님이세요, 사실은. 네. 뭐 여러분들이 또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책을 한번 냈다 하면 일세가 그냥 동이 난다라고 하는 아주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베스트셀러 작가를 또 모시고 예, 오늘 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책이 원래 그러니까 새로 낸 건 아니고 개정판. 개정 증보판입니다. 개정판. 개정 증보판. 개정 증보판. 원래 파란색이었죠. 원래 파란색. 네, 그때 제가 샀습니다. 아니 오늘 어떻게 북토크는 성황리에 잘 잘했어요. 곽수사님이 사회를 봐주셨는데 네네네. 재밌게 아주 잘했어요. 전 표정이 좀 안 좋은데. 왜요? 박수산 얘기 나오니까. 아니요. 전 국민이 살아가는 빡빡이를 왜 제가 아닙니다. 네. 이번 이 윤석열 파면 전후로 가장 이제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는 전 국민이 살아가는 빡빡이가 여러 명 있죠. 공인된 빡빡이 최욱 그리고 네. 이제 공인된 빡빡이 곽수산 사실 뭐 이제 최영진 씨나 명민준 씨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어떤 곽수산 씨가 너무 잘 해주셨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다행입니다. 뭐 타 프로라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예. 물레동에서도 불러주셔가지고 아주 책장사 세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1세가 다 나갔다고. 1세 다 나갔어요. 야 죄송한데 그러면 이거 좀 수줍게 이제 묻지 마세요. 아 왜요? 일수에도 제가 예전에 과거에 출판사를 잠깐 다녀본 적이 있어가지고 일수에도 이제 얼마나 많이 찍느냐에 이제 요즘 그 문제 적어요. 있어요. 전 적어요. 아 그래요? 네, 천부. 아 천부. 나 2천부 찍은 줄 알았네. 근데 어쨌든 일수가 나갔다는 거는 출판사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네. 요즘에 사실 책을 잘 안 안 사고 읽으세요. 네, 안 맞아요. 읽는데도 불구하고 일세를 어쨌든 뚫었다라는 게 맞습니다. 대단한 성적입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주민의 헌법에 대해서 간략한 우리 작가님의 소개를 좀 진짜요? 네. 1분 내로 빨리 끝낼게요. 빨리 뭐 이 주민의 헌법이란 책은 제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예. 한 60대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네. 강연을 했던 걸 풀어가지고 쓴 책이에요. 아. 굉장히 쉽고 네. 재밌게 썼고요. 네. 이번 판은 개정 증보판입니다. 지난번 내란이 있었던 일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을 반영해서 네. 개정하고 증보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특히 최근에 헌법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아유. 진짜 헌법을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또 색다른 느낌을 가지실 수 있어요. 꼭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예.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네. 책을 지금 당장 구매해 주실 분들은 기왕이면 교보문고 네, 교보문고 온라인을 좀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시면 교보문고 또 기준으로 이제 몇 위를 하느냐가 작가들과 또 출판사사에서는 굉장히 또 이제 중요한 일이니까. 네. 근데 주민의 헌법이라는 거는 그 책 제목을 정하실 때도 당연히 성함이 박주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고 마을 지역 주민분들한테 강연했던 내용이라서 주민의 예. 헌법 이렇게 한 겁니다. 아유 너무 네. 잘 정하신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한동훈 책보다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기 좀 쉽진 않아요. 아니 팔릴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그쪽도 사실 예. 읽으려고 사신 분은 별로 안 계시기 때문에. 예. 제가 아는 바로는 네. 이 정치인들 서적 중에 최근에 순위를 다투는 책이 2권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 분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이고 또 한 분이 또 오창석 작가라고. 오창석 작가가 책을 낸 이후에 이제 그 순위를 왔다 갔다 한다고 들어서 네. 이제 또 화제가 되고 있다니까 와. 이제는 3파전이 됐다라고. 아예 네. 3파전까지는 아니고요. 창석이 책은 개인적으로 원래 한번 냈던 책인데요. 네네네. 이게 절판이 됐었어요. 이게 예. 역사 한 부도 안 나가서 출판사가 이제 그냥 걷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까 창석이가 이제 극약 처방을 내렸죠. 예. 뭐 남천동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사달라고. 제발 한 권만 사달라고. 10만 명이 보는 데서 무릎을 꿇으니까 예. 야 이게 또 무릎발이 있어요. 쭉 올라가더라고요. 3위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아요. 그럼 저도 여기서 무릎을 한번 아니 10만 명 되면 꿇어주세요. 아, 예. 아직은 요 정도로 꿇기에는 안 네. 됩니다. 의원님 제가 지켜드려야 돼요. 근데 재밌는 데이터는 있어요. 예. 한 2, 3년 전 기사긴 한데 예. 정치인들 책이 중고 서점으로 넘어가면 값이 확 떨어져요. 아 그렇죠. 근데 중고 서점에서 제일 비싸게 팔리는 책이 그 당시에도 주민의 헌법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정치인들 책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헌법책. 예. 그러면 이제 그 요즘에 우리가 당근 마켓이나 혹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제 여러 물품들을 팔 때 이제 가격 방어가 되는 제품들이라고 부릅니다. 네. 가격 방어가 되는 서적 일정 정도 가격 방어가 됩니다. 주민의 헌법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봐주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투표를 또 지금 막 붙였어요. 박주민 저자의 화제의 증보판 주민의 헌법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 이런 질문을 여기서 누가 관심이 없다라는 걸 찍겠어요. 아니 근데 있어 또? 재밌어요. 1번 주민의 헌법에 관심이 있다가 1번이고요. 예. 2번 관심은 없지만 음. 박주민에게는 관심이 있다. 아. 1번과 2번으로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뭐 열심히 투표해 주시고요. 이따가 네.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정치 라이브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오묘한 네. 여론조사 함께 이번 해주시고요. 찍었죠. 저는 1번 찍었고요. 왜냐하면 1번 찍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책을 냈거든요. 오. 예전에 낸 책이 예전에 아, 낸 책. 깜짝이야. 참고로 저는 그때 1세를 5,000부 찍었는데 오. 2세까지 갔습니다. 오. 예. 네. 인쇄 장사 뭐 쏠쏠하게 해먹었고요. 예. 다만 아직 지금 교보문고에 예. 거의 없다의 방구석 영화관 예. 아직 책이 소량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서 예. 이거 좀 떨어야 예. 다음 세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떠는데 도움을 좀 이북은 안 됩니다. 실물 예. 사셔야 돼요. 맞아요. 그 도와주세요. 책이 다 팔려야 2세를 찍더라고요. 맞아요. 네. 책이 다 팔려야 2세를 찍더라고요. 맞습니다. 물품평 많이 네. 도와주세요. 아니 그럼 우리 황현두 이사님도 그러면 혹시 저는 근데 그런 거 홍보 잘 안 합니다. 그래요? 90년대생의 정치질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네네. 예, 저는 그런 거 홍보 안 합니다. 그냥 알아서 찾아서 살아? 90년대생의 정치질. 알겠습니다. 홍보는 안 하는데 제목은 90년대생의 정치질. 그럼 이 알겠습니다. 중에서 책을 안 쓴 사람은 우리 저밖에 없습니다. 아. 예. 저는 많이 사서 읽겠습니다. 아, 예. 책을 쓸 만한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네. 자, 주민의 헌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헌법 쿠데타가 최근에 또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요 내용을 안 다룰 수는 심각해. 없습니다. 매우 네. 심각한 사안이죠. 이완규 요즘에 이제 이 이완규를 이완용 이후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아니 박주민 의원님 근데 진짜 이게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왜 이러는 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 윤석열이 봐요? 시켜서 그래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 예. 뭐 권한이 없는데 임명했다, 이한규가 내란 뭐 가담자로서 혐의가 짙다 이런 거 다 떠나서요. 네. 이 정부 출범하고 예. 이한규란 사람이 곧 헌재 재판관으로 간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아, 진짜요? 왜냐하면 윤석열의 절친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을 헌재 재판관 시키고 그다음에 헌재 소장까지 시켜준다. 네. 이 얘기가 정권 초기부터 파다했어요 법조계에서. 네. 그러니까 이미 예정됐던 일이었던 그러니까요. 거네요. 저희는 언제 가나 했는데 윤석열 탄핵됐으니까 안 가나 했더니 예. 바로 이렇게 한 거고 통상 여러 가지 어떤 인물에 대한 검증하는데 2달 걸린다 그러는데 예. 뭐 한 달 며칠만 그냥 해버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제대로 검증도 안 된 거. 미리 예정된 거. 근데 솔직히 예. 파면 이후에 이럴 줄은 몰랐던 거 아닌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니 실제로 네. 파면됐으면 한덕수의 평상시 성정상 바람보다도 빨리 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했던 그럴 사람들도 사람이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완전히 지금 대통령을 넘어선 권한을 자기가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 이건 참 충격입니다. 뭐 일단 한덕수가 얼마나 위헌에 가까운 짓을 했느냐 네. 이건 이제 많이들 얘기하셨을 테니까 저는 이제 양쪽으로 다 나쁠 게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한덕수가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양쪽이라 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뭐 헌법재판관으로 임용이 돼도 나쁠 게 없고 안 되고 실패하고 내가 탄핵을 당해도 나쁠 게 없다. 보통 이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그렇잖아요. 사람이 결정을 내리면은 내가 가령 이제 주민의 헌법을 사서 예. 읽어야겠다. 네. 혹은 이거 그냥 사서 그냥 친육만 하고 네. 저기 뭐 중고장터에 넘겨야겠다. 예. 양쪽으로 어느 쪽을 봐도 왜냐면 저 중고가 방어가 되니까 예. 어느 쪽으로 봐도 나쁠 게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 사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쪽으로 와도 나쁠 거 없고 이쪽으로 와도 나쁠 거 없다. 예. 그러니까 이 액션으로 내가 손해를 볼 일은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예. 죄송합니다. 예. 음. 이런 짓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임명한 대로 임명이 안 되고 내가 탄핵을 당해도 윤석열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뭐 이건 어디까지 거듭도 내피셜입니다만 예. 지금도 내가 극우 쪽에 커다란 예.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네. 만약에 탄핵 당하고 국민의힘 경선이 나오게 되면 내가 널 밀어주겠다. 예. 그렇게 되면 한덕수 입장에서 나쁠 게 없죠. 일단 예.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대선 후보가 되면 수상 안 받을 테니까 예. 이쪽으로도 나쁠 게 없고 탄압으로 몰아갈 수 예. 있으니까. 그리고 헌재 알박기를 성공하면 더더욱 나쁠 게 없겠죠. 왜냐하면 일단 알박기 성공하면 나 탄핵 안 될 거고 네. 이런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무모한 짓을 저지른 게 아닌가. 예. 어. 꽃놀이패 그렇죠. 뭐 표현하면 그런 건데. 네. 근데 이거 사실 지금 거기업다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짚고 넘어가자면
탄핵이 돼도 나쁠 게 없다. 음. 그리고 대선 나가면 된다. 이제 이런 표현 해주셨지만 어제 이 자리에 출연하셨던 박지면 평론가는 탄핵이 된 공무원이 정당의 대선 경선에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거는 법적으로 실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탄핵이 된 공무원이 그런 케이스가 없어서 예, 과연 예. 규정이 있는지는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또다시 직무 정지가 되는 것이니까 자신의 직을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랬을 수는 있는데 네네.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런 규정이 있는 예, 예.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그만둘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공무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 있거든요. 네. 국무총리 같은 정무직 공무원들도 아마 그만둘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예. 그러니까 탄핵되기 전에 대선 경선 뭐 대선 출마를 하겠다. 제가 하거나. 생각하기엔 탄핵 심판까지 다 받아서 예. 그 탄핵된 상태에서 대선 출마하는 걸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탄핵이 된 상태 이후에 그러니까 탄핵이 결정된 다음에 결정된 다음에 예. 왜냐면 사직이 안 될 테니까. 예예. 예. 그러기에 시간이 이미 너무 지나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탄핵 그러니까 결정이라고. 뭐 빨리 탄핵이 되길 원하겠죠. 뭐 만약에 원한다면. 아, 이제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어. 탄핵을 하겠다고 보고하면 예. 바로 이제 사퇴. 바로 그냥 사임을 해버리는 거죠. 이 방법이 그렇게 저는 갈 더 거가. 예. 현장에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네. 보니까 네. 이번 정부에서 장관들 중에 실제- 방통위원장도. 방통위원장도 방통위원장 그랬고 그래 도망갔죠. 그렇게. 이상민도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도망갔죠. 네. 그죠, 예. 그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런처 예. 런해버려. 네, 맞아요. 예. 그런 유행입니다. 방법이 있었겠네요. 음. 그래요. 뭐 요 대목은 저희가 이제 일단은 뭐 해소가 된 것 같고 오늘 법사위도 사실 좀 뜨거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나왔는데 예, 뭐 저도 오전 오후 다 보긴 했거든요. 근데 제일 저는 눈길이 갔던 내용은 일단 의원들이 질의한 것 중에 4월 7일에 자신에 대한 인사검증 동의서를 보냈고 그리고 나서 지명이 된 게 4월 8일이래요. 맞아요. 근데 이렇다는 거는 검증조차 안 하고 그냥 지명을 했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이사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박주민 의원님도 말씀 주셨고 뭐 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네네. 지금 다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특히 이번에 그 내란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안가 회동 이슈 예. 때문에.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경찰 뭐 조사 받을 때도 뭐 알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게 지금 또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국민들의 이런 분노하는 목소리는 전혀 안중에도 없다. 예. 그리고 결국에는 아까 뭐 앞에 말씀 주셨듯이 예. 윤석열의 영향력이 예. 그러니까 파면은 됐을 뿐 아직 모든 게 제자리에 있잖아요. 예. 실제로 저들이 지금 구호로 외치는 게 이제 윤 어게인 아닙니까? 윤석열 다시 재출마하래요. 예. 근데 그걸로 이제 또 의견이 나뉘긴 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예. 아니다. 된다. 막 이런 예. 우기는데 그래서 이제 전한길 같은 사람의 포지션이 뭐냐면 예. 윤석열 재출마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네. 윤석열 정신을 계승한 사람을 밀어주는 게 윤어게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한덕수라든지 네. 아니면 뭐 지금 뭐 김문수라든지 뭐 네. 거긴 또 약간 약발 떨어진다니까 네. 다른 사람들 찾는다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어쨌든 계속 뒤에서 실질적인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 이게 참 열받는 소식만 자꾸 전해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시청자분들께 참 죄송하긴 한데 오늘 이제 최강욱 전 의원이 뭐 어쨌든 정보도 많은 분이고 네, 정보 많은 분이에요. 예 진짜. 과거의 사례들을 이제 이렇게 복기해가지고 시청자분들께 기억력도 좋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좋은 정보를 많이 주시는데 이제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었고 그리고 검찰 인사 시즌이 돼서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검찰 인사 제청권을 행사했고 인사권자인 문재인이 서명을 했는데 이완규가 네. 득달같이 2%의 장관 권한대행이 인사에 관여하면 안 된다. 즉 권한대행인 사람이 인사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인사는 무효고 불법이다라고 와. 권한대행 자격인 사람이 인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심지어 이거의 경우에는 심지어 저기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장관 권한대행 인사 문제를 네.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의 문제가 아니지. 이제 과거에는 어떤 거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이제 이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이런 거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이완규라는 사람은 제가 처음에 보자마자 다른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처음에 보자마자 그 얼굴의 형상과 네. 그 뚜껑의 모습이 네. 약간 뭐 어디서 많이 봤어 내가 이 인간을. 예. 분명히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야. 어. 일본 영화에서 봤을까요? 어디서 봤나 기억을 해보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맞아요. 당시 아, 검사와의 맞아. 검사와의 대화. 독보적으로 버르장머리가 없었던 검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기한 건 말이죠. 보통 이 뚜껑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퇴화하기 마련인데 이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뚜껑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억하기 쉬운 뚜껑이다. 예. 기억이 딱 났어요. 정말 독보적으로 버르장머리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도 검찰총장한테 검찰 인사권을 줘라. 맞아요. 네. 라고 노 전 대통령께 네. 당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게 요청했던.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논리가 굉장히 형편없어요. 아유 뭐 장관님이 그 인사 많은 사람들 그 인사하려면 자료도 보셔야 되고 그냥 넘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진짜 논리도 안 돼. 논리도 네. 성립 안 그러니까 이 되는 인간은 그런 그냥 얘기고. 논리를 네. 세우고 말하는 인간이 아니고요. 예. 그냥 자기한테 유리하면 갖다 붙이는 인간인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법률가를 새로 이제 규정을 해야 되는 건가? 제 옆에 또 법률가 저희 계시지만 네. 법꾸라지, 법비 이런 표현들, 법률 만능주의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이 썼던 표현인데 네. 이런 사람들이 독특한 거죠. 이런 사람들만 이상한 거죠. 사실 뭐 법조인들이 다 이렇게 못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법꾸라지 수준을 넘어서요. 법꾸라지라고 하면은 예. 법을 대개는 지키면서 뭔가 빈틈이 있을 때 거길 비집고 들어가는 거나 빠져나가는 걸 말하잖아요. 편법을 쓰거나 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한덕수, 최상목 이런 사람들, 이완규 이런 사람들은 법을 죽여버려요 그냥. 네. 법의 의미와 효력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면서 예. 그 규범력을 그냥 상실하게 만들 정도로 법을 살해하고 법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냥 눈치 보다가 눈치껏 어디 구멍 있어 살짝 빠져나오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음. 완전 개무시하고 짓밟고 부수고 있어요. 나가버리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이게 저희 밤 시간이라서 이미 식사들은 다 하셨으니까 이제 거의 똥칠해 놓는 수준으로 네. 헌법과 맞아요. 법률을 다 네. 더럽혀 버리는 네. 장본인들이 법률가들이라는 아, 게 맞아요. 전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윤석열을 헌재가 8대0으로 파면했어요. 음. 내란행위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네. 네. 근데 거기에 관여했다고 깊이 의심받는 사람을 밀어넣어요. 심지어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사람을 경찰 수사와 그치. 공적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네. 하나 더 제가 네. 놀라운 대목은 오늘 법사위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 받는 거야. 고소 고발이 들어오고 나서 그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거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침착하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진짜 헌법재판관이 돼서 당신 기소되면 어떻게 할 거냐? 헌법재판관이 재판에 넘어간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했더니 정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정말 무책임하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구멍을 파서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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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놀라운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철저하게 검찰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검찰이라는 사람들은 하늘 위에 있어요. 감히 일반 시민들은 우리한테 토를 달아도 안 되고 네. 우리가 결정하는 거에 뭐 불만을 가져도 안 되고 예. 우리 감히 니네가 우리를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마.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저번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이제 아주 고난을 겪을 때 네네. 서초동에 우리 수많은 국민들이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검사들이 창문 밖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비웃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분명히. 저것들 저렇게 모여서 소리쳐 봐야 네. 우리가 모른 척 해버리면 끝인데 좀 뭐한 짓이냐 이러면서 비웃었던 사람들 중에 분명히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인간들은 예. 어떤 우리가 흔히들 뭐 이제 했던 말 당신이 했던 말을 지금 당신이 뒤집고 있네요. 예. 이러면 양심에 가서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냥 이게 양심이 없는 거구나. 그렇지. 그냥 오히려 그냥 내가 선민이니까 예. 아 나한테 유리한 대로 가는 거야. 니들이 뭘 자꾸 시비를 걸어. 예. 심지어는 국회의원이 얘기를 해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하,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전 항상 그 준거 집단이 중요하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대 뭐 극우들이 탄생했다 뭐 이런 문제들이라든지 네. 다 포함해서 네. 그 준거 집단 특히 뭐 또래 문화 뭐 이런 예. 게 이제 되게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이나 이제 진보적인 정당들은 예. 그 준거 집단이 국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명령이다 이러면 그렇지. 눈치도 내가 눈치도 보고 뭐 하려고 했던 것도 한번 접고 이러는데 저들은 애초에 준거 집단이 국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 명령이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역사가 뭐 박제되고 막 심판하고 한다고 해도 네. 전혀 저들은 신경 안 쓰고 그 준거 집단 뭐 기득권 카르텔들 예. 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아무리 얘기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걸 비판하는 것과 그 과정은 필요하지만 네. 어쨌든 저들한테 의해서 뭐 도덕적 윤리적인 비판 훈계 이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 네. 저것들은 민주당에서
아마 지금 많은 시민들이 네. 제일 궁금한 건 이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을 수 있냐? 예. 예, 이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잠시 뒤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 혹시 이게 국민의힘과도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대목에 대해서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요. 국민의힘 관계자와 지도부가 사전에 이완규 지명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는 그런 언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뭐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쌔바닥에 혓바닥에 이제 기름을 마치 칠한 듯이 미스터 법질서, 미스터 클린 이런 표현은 너무 분노스러우니까 차치하고요. 미스터 클린은 저 화장실 세제 이름 아니에요? 예. 화장실 청소 잘하는? 차라리 그렇게라도 먹고 싶네요, 진짜. 예. 네. 똥칠한 데는 역시 화장실 세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오늘 또 법사위에 출석한 김서구 법무부 차관이죠. 장관 직무대행입니다. 근데 이 양반도 석 달 전만 하더라도 맞아요. 굉장히 뭐랄까 바짝 엎드려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정말 납작 엎드려가지고 막 거의 모든 질문에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더니 오늘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명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정부 여당 차원에서 뭐 이완규 지명이라는 게 다 사전 인지가 돼 있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보도예요. 이건 아까 이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당 쪽 그러니까 범야권만 파다했던 소문이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그냥 이완규 지명은 상수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탄핵돼서 없잖아요. 예. 그러면 당정 협의의 대상이 원래는 여당이에요. 네. 그런데 여당이 없어진 상태가 되기 그렇지. 때문에 그럴 네. 경우에는 이 당정 협의에 관련된 규정이 총리령으로 있는데 예. 모든 교섭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음. 여당이 없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과는 전혀 얘기 없이 국민의힘과만 얘기해서 이완규를 했다. 예. 제가 보기엔 그냥 윤석열이 하라는 대로 한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 네. 그랬다면은 이거는 이 사람이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전혀 없다는 뜻이죠. 지금은 양쪽에 다 협의를 해야 되는 예, 임무가 예. 발생했는데도 한쪽하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공정하게 대선 관리합니까? 그리고 이미 대선 날짜가 나왔기 때문에 6월 3일. 한덕수는 이제 없어도 돼요. 맞아요. 네. 이 양반 뭐 세금이나 축내지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일이 어제 트럼프랑 통화했다라고 네. 얘기는 하지만 오늘 뉴스위크라는 현지 매체 보도를 보니까 키싱 마이 S라는 표현이 등장하더라고요. 키싱 마이 S. 키싱 마이 S라는 표현을 트럼프가 실제로 했어요. 뉴스위크에서 진짜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여러 국가들이 이제 사실상 아무튼 나를 엄청나게 매달리고 있다. 미국에 매달리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뒷부분에 가 보면 이제 일본, 이태리, 한국이 방위비 협상 해달라고 조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호구 잡힌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 조선일보는 트럼프 영어 뭐 뷰티풀 원더풀 했지만 그게 아니라 막상 트럼프는 현재에 가서 한국이 이렇게 우리한테 매달리지 않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어. 그러니까 한덕수는 없어도 되죠. 트럼프가 어렸을 때부터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서 네. 자기 힘으로 또 자기 힘으로도 성공한 사람이고 예. 주변에서 이거 해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 어지간한 걸로는 느낌도 안 올 거고 아. 키싱 마이 S 이 영화에서 많이 나온 표현인데요. 예, 예. 키싱 마이 S라는 거는 그냥 헐겠다 이놈아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을 굉장히 낮추는 나 예, 굉장히 예. 낮아요. 굉장히 낮춰가지고 이게 예. 무슨 밥 예. 주제에 예. 아이고 내가 나한테 좀 잘 보면 뭐 있을 줄 알고 빨아주고 있네 이런 아.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 햇반 주제에 혹시 예, 이게 예, 예. 그래서 그 미스터 클린을 데려온 건가요? 뭐 그럴 수도 깨끗이 큰일이네. 깨끗이 닦으려고. 이사님 센스 있는데요? 깜짝 놀랐네. 네, 죄송합니다. 미스터 클린. 아니 뭘 죄송해요. 더럽네요, 네. 아니, 그러면 자 이제 방법 솔루션 이제 여기 집중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근데 네. 탄핵해요? 한덕수 탄핵할까요? 뭐 저는 계속해서 지난번부터 한덕수 특히 최상목 예. 무조건 탄핵해야 된다. 이 걸어다니는 위원 살아 숨쉬는 위원은 정리하는 게 맞다. 예. 이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는 행태로만도 충분히 탄핵이 될 뿐만 아니라 예. 이 사람들한테 공정한 대선 관리라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 기대할 수 없죠. 예. 사실은 대행의 가장 큰 역할은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안정되게 이것도 지금 발로 걷어찼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과거 여당하고만 협의한다거나 네. 윤석열이 지명한 듯한 사람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공정한 대선 관리라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워요. 예. 그럼 이런 사람들은
적절히 저희가 헌법적으로 부여된 권한과 수단을 사용해서 정리해 주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요 각도로 저도 사실 박주민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 이 조중동이나 종편의 논리를 보면 어디 한번 탄핵해봐라는 식의 그런 보도들이잖아요. 한덕수 마치 탄핵하면 나라 망할 것 같은 그런 보도인데 네. 저는 이게 어느 쪽으로 이제 반작용이 있을 것 같냐면 내란 발발 이후에 대통령의 불명예스러운 파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열린 대선은 당연히 헌법 수호 세력의 리더가 압도적인 승리를 해서 네. 정권을 가져오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보수 성향의 언론들과 레거시 언론들이 민주당 또 탄핵병 걸렸다, 한덕수 또 탄핵해가지고 지금 임시적으로 권한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발목을 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여론 형성하면 그러겠죠. 실제 선거에서 중도무당층이 움직여서 마찬가지로 과거 뭐 물론 인물 구도는 다릅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도 50%를 넘진 못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또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혹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전 굉장히 단호한 생각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조선일보 네네. 그거들도 잘 안 봐요 이제. 이제 그치, 그거 안 그치. 보는군요. 네, 그런 맞아요. 말이 있습니다. 방송가에서 조선일보 보는 사람들은 여기 언론 브리핑하는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그리고 어차피 민주당 줄탄핵 얘기 무조건 나옵니다. 네. 지금 탄핵 멈추고 한덕수 최상목 안 날린다고 쟤네가 과연 민주당 줄탄핵 얘기를 안 하려나? 네. 무조건 해요. 네네. 몇 번을 해도 무조건 합니다. 네네. 뭐 이준석 같은 사람도 또 나와가지고 물론 이준석 아예 존재감도 없지만 네. 뭐 베스킨 라빈스 정말 재미없는 그치, 그치. 농담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건데 할 거면 차라리 화끈하게 하고 그 얘기를 듣는 게 낫다. 네네. 그래 출탄핵했다. 니네 다 내란 세력이라서 우리가 다 출탄핵 해버렸어. 뭐 어쩌라고 누가 헌법 어기래? 이렇게 나가는 게 저는 오히려 국민 믿고 가자. 국민들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다 이거 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어떤 유튜브 방송을 켜도 다 설명해 줍니다. 예. 왜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예. 온 국민들이 지금 한덕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저는 오히려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 있고 관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스트레스를 안 받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민주당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황유도 이사님도 의견 같습니까? 저도 이제 어떤 걸 우려하시는지는 또 이해가 되는데 네네. 뭐 말씀 주셨듯이 또 그런 프레임이 이미 작동을 또 했고 네. 뭐 앞으로도 계속 또 그것만 의존하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들이 바라는 걸 우리가 최대한 안 해주는 것도 중요한 전략인데 네. 그것과 이제 그 다수 시민들이 지금 4달째 거의 잠을 못 주무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땐 예. 압도적으로 이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너무 크다. 예. 특히 저것들이 아까 말씀 주셨듯이 걸어다니는 위헌 짓거리를 예. 대놓고 하면서 예.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의 개돼지 취급을 하는 건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뭐 너무 그런 걸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네. 다만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전략은 당연히 준비를 해놓고 해야겠죠. 예. 네. 그 중에 전략의 일환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민주당 초선 분들이 탄핵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적 의미로 내걸긴 했더라고요. 이제 그게 어찌 보면 당장 탄핵을 하진 않더라도 탄핵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라고 봐야 맞습니다.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단들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야당이 현재 권한쟁의 심판 신청했고 좀 가처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는 지금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는 법, 즉 인사청문 요청안 자체를 수령을 안 하고 있어요. 접수를 안 해버리는 방법. 네. 이제 요 방법이 있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결국 줄탄핵이든 올탄핵이든 실제 헌법을 지키지 않는 국무위원은 모두 다 탄핵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방법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다양한 방법들로 이제 이 상황을 좀 관리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중에 그러면 가장 먼저 결론이 떨어질 건 가처분이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인사청문 요청안을 받지 않는 거예요. 네네. 물론 그러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20일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반면에 아예 그 요구안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20일 자체가 카운트다운이 시작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쟁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명하려고 하면은 20일이 지나면 무조건 임명할 수 있다는 그 규정 자체가 네. 그 인사청문회법 자체가 국회의 어떤 심사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헌법 소원을 거는 거죠. 위헌법률 심판 이제 헌법 소원을 걸어서 예. 아니면 뭐 권한쟁의를 걸어서 예. 헌법 소원을 건 다음에 네. 집행정지를 가처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예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 구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네, 네. 헌재 입장에서 고민할 거예요. 고민하면서 야 우리가 만장일치 탄핵한 사람의 고난데. 협조했다는 이유 의심받는 사람 그것도 네, 경찰과 피의자죠. 공수처가 피의자. 수사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기소될 수 있는 사람을 헌재 재판관으로 들여?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소의 위신, 명예, 영향력이 땅바닥에 떨어질 텐데라고 고민하면서 예. 본안 소송이 나올 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은 좀 멈춰둡시다라는 식으로 예. 멈춰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용 결정이 어차피 나온다. 가처분이라는 게 종국적 처분이 아니라 네. 약간의 어떤 판단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의미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 잠깐 한번 고민해 보자. 예. 한번 우리가 따져는 보자. 예. 잠깐 멈추자 예. 하고 임명하는 것 자체를 정지시켜 줄 수도 있어요. 예. 그 사이에 이제 대선이 끝나면 네. 그 지명을 철회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새로운 대통령이. 예, 예. 그렇죠. 그 혹시 청문회는 며칠 안으로 맞춰야 된다라는 규정 같은 거 있습니까? 20일. 아니. 청문회를 열어서 열어서 며칠에 맞춰야 된다 이러는 규정은 없죠. 없죠. 예. 그러면 청문회를 한 30일 해버리죠. 청문회 그럼 하루에 한 건씩. 그래 민주당은 다 안 왔으니까 오늘은 안 합니다로 가버리고 예. 계속 이런 식으로 아니 우리도 버꾸라지지 좀 하자고요.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으니까 청문회를 계속 그 안을 수령하지 않다가 시간을 더 끌고 싶으면 네. 아니 청문회는 하겠다. 그 논의를 조금씩 하다가 그다음에 19일째 딱 열어. 예. 어. 그다음에 그리고 한 일정을 30일 끄는 거야. 며칠 후에 어. 며칠 후에 이러면서 원래 이제 관례대로라면은 청문회 기일 잡고 뭐 하루 할 걸 이틀 하고 이틀 할 걸 3일 하는 거는 원래 의원님 여야가 합의하거나 이제 이래야 되는 사안인 건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청문 이제 특위위원장은 돌아가면서 해요. 네네네. 근데 아마 이건 인사청문 특위에서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헌재 소장은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임명할 때. 네네네. 근데 헌법재판관은 동의가 필요 없어요. 예.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건 해당 상임위에서 인청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냥 재판관이기 때문에 예. 법사위에서 그냥 인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법사위가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은 뭐 그죠? 문제가 뭐 있으면 하고 또 오늘도 할수 하고 있고. 또 하고 하면서 시간을 끌 수는 있겠죠. 30일 내내 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근데 저희가 이번 정부에서는 제일 길었던 게 이진숙 3일 했던 네. 게 그게 네. 아마 제일 길었었을 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완규 대상 해가지고 네. 더 길게 할 수도 있다. 더 길게 기네스 해보는 거. 올라가겠네. 하다가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갑자기 네. 저 화장실 갈래요 이러고 나가서 사라져 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한 30일 끌어버리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어제도 잠깐 나왔던 얘기지만 선한 의미에서 선의의 헌법수호 차원의 침대 축구가 필요하다. 아 그럼요. 중요하죠. 그 작전도 나름 괜찮은 작전이네요. 예. 어. 우리 또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 자체가 법률가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다니. 이걸 해보기가 참 그러니까 구성을 해본 적이 없는 논리라서 예. 뭐 헌재가 막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처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이 그걸 뭐 인정한다고 해서 뭐 결론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서 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처분 인정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약간 그게 불확실한 면도 있으니까 예. 시간을 좀 끌어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여기 지금 법에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용 중에 인사청문회법상 한덕수 대행은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는 날로부터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최장 30일 이내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시간을 만약에 한 달 이상을 끈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미 이 인사청문회 법상 최장 30일 이내에 내가 임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겨버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좀 끌다가 예. 결국은 가처분이라는 건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어찌 됐든 가처분이라는 게 인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예상은 못하니까 예. 지금 거의 없다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써서 최대한 끌고 나서 예. 뭔가 가처분하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이 시간에 한다는 건 참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뭡니까, 오늘 도대체? 헌법책 관련돼서 소개하면서 헌법 얘기 시작하고 왔는데 아. 모이신 분들이 다 그런 느낌이 그런- 있었어요. 아. 헌법까지 우리가 이렇게 소상히 배워야 되고 예. 그치. 헌법 재판소법도 우리가 이렇게 소상히 알아야 되냐. 예. 맞아요. 이 시민으로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기가 너무 피곤한 거죠. 정말 예. 힘들어요. 민주시민으로 맞아요. 사는 거. 주민의 헌법이라는 책은 원래 이제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책은 아닌데 네. 이제 헌법에 좀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네. 법하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법들까지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실생활에 사실은 네. 쓰이지도 않은 법인데. 일각에서는 국회 절차를 두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접수, 그러니까 즉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라고 이제 가령 국회 쪽에 이제 문건이 올라온다 치는데 그걸 이제 문서화된 것을 접수를 안 받는다고 치는 뭐 물리적인 이제 한계를 이용한 침대 축구가 있고 온라인으로도 뭐
얼마든지 국회로 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은 뭐 고민해 볼 수 있죠. 근데 수신 확인을 그러니까 안 열어보면 된다. 뭐 안 이런 열어보면 됐잖아. 안 열어보면 되죠. 얘기가 하던데? 예. 그 예전에 네. 최상규 형 관련된 사건에서 그게 있었어요. 네. 그 서류를 실물로도 갖다 주지만 전자로도 접수하잖아요. 뭐 메일 보내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 열어보면 접수가 안 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보낸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 경우는 보낸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긴 있어요. 진짜 그래요? 예. 그럼 그런 거 하나 다 헌법재판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다 따지고 아, 다 예. 해야 되는 거죠. 야 이건 진짜 피곤하다. 그러니까 예. 와. 사실 이게 사실 정말 차선 중에 차선이고 사실은 꼼수에 가까운 방법이지만 네. 그래도 우리는 꼼수잖아요. 예. 꼼수라는 건 그 정해진 룰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찌 예. 됐든 간에. 예. 근데 저희들은 그렇죠. 아예 룰을 안 지키는데 맞아요. 뭐. 꼼수라는 건 룰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저쪽은 네. 이번에 사실 내란도 틀 안에서 안 움직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군대를 확 동원해 버린 거고 음. 지금 임명 안 한다. 이것도 헌법에는 네. 임명하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그 틀 안에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비겁한 이유가 뭐냐면 네. 이런 걸 두고 막 이거는 정치의 뭐 정도를 벗어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든지 예. 아니면 양당을 싸잡아 가지고 자도우도 아닌 앞으로라 그러면서 예. 이거는 다 잘못됐다. 네. 나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 이런 얍삽한 짓거리 하는 거. 예. 전 이게 국민의힘보다 더 비겁한 거라 봅니다. 음. 그러니까 저 내란 폭도당은 자신들이 내란당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국힘당에서 하는 얘기가 마은혁 임명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음.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지명에 대해서는 예. 이건 용단 내린 거다. 이런 식으로 아니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는데 아유. 차라리 저렇게 속내를 투명하게 밝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오죽했으면 이럴 때 써야 되는 겁니다. 예. 저 무슨 윤석열이 내란 저지를 때 쓰는 얘기가 아니라 예. 이럴 때 오죽했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그렇죠.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예. 하여튼 저 그러고 비겁한 보니까 인간들. 국민의힘이 또 줄타기 타령하면은 예. 우리도 그렇게 돌려주면 되겠네. 예.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그렇죠.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네. 니네가 오죽했으면 우리가 그랬겠어. 그렇죠, 그렇죠. 내란당 주제. 맞아요. 예. 얘네들은 줄 위원이다. 씨. 그러니까. 예. 그들의 언어로 돌려줘야 됩니다. 줄 사실. 거부권 줄 위원 해놓고 뭘 우리한테 이제 와서 뭐라 그래. 예. 오늘 폼 좋은데. 시사평론가를 평론하는 겁니까? 그리고 사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내일 오후 2시에 헌재에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어요. 맞아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선고거든요. 예. 근데 오늘 제가 만났던 류혁 법무부 전 감찰관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무부에서 그런 말씀을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이거 어디까지나 그냥 그분의 말씀을 옮기는 겁니다. 네. 장관님이 돌아오시면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할 수 있게 지금 준비 중이다. 와. 이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면 새끼들은 진짜. 자 이제 첫 번째 박성재가 돌아온다라는 것을 법무부 내부에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온다고 하는 건 뭐 변론기일 한 번 했고 한덕수의 경우에도 헌재가 그렇게 판단한 전례가 있으니 돌아온다라는 가정을 하더라도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박성재가 한다? 이거는 엄청 거대한 알박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아니 지금 예.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파면돼서 이제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예. 대행의 권한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뭔 개소. 아니 예를 들어 권성동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목 2명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권성동이 어제 그렇게 얘기했고 예. 요즘 보수 패널들이 다 그 얘기합니다. 예. 근데 반대죠. 네. 우리나라는 탄핵되면 무조건 60일 내에 무조건 빨리 선거를 치르게 만들어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진짜 넌 잠시 임시에 있는 거야.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를 규정한 거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보다 더 권한이 줄어들었다고 해석하는 게 합헌적 해석이에요. 그렇죠. 예. 권력이 죽었는데. 근데 지금 대통령목 헌재 재판관들을 임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관들은 다 밑에 사람들 임명하고 예. 뭐 다 임명해서 다 알박기 다 해버리겠다. 네. 예. 이거는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다 가로채고 훔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즉 그리고 차기 대통령을 뽑는 국민의 권력을 다 훼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 근데 뭐 저는 이상한 놈. 이 부분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기소청이 되면 예.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만에 하나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예. 행정 권력으로 검찰의 기소권을 뺏어 버린다면 예. 뭐 간부 뭐 알박기 한 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검찰이 힘이 없는데. 예. 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마치 윤석열이 대통령 되자마자 시행령 온갖 거 만들어 가지고 막 다 무력화 시켜 버렸잖아요. 예. 전 우리도 그런 방법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앞에서 알박기 한 거 오케이 알았어. 우리가 다 무력화 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제면 나중에 죄송합니다. 민주당 대통령 나오면 예. 시행령 만들어 가지고요. 예. 법무부 장관 똘똘한 사람 하나 앉혀 가지고 예. 하나하나 다 깨버리면 됩니다. 예. 부메랑이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 민주 시민들 물론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네. 요거는 행정 권력으로 수습이 가능한 일인 것 같다.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아마 인사를 준비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이런 걸 거예요. 분명히 이제 정권이 바뀌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했던 행위 대부분 무력화될 겁니다. 예, 예. 근데 그 짧은 기간 음. 다음 대선까지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조직을 강력하게 장악하겠다. 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장난칠 건 다 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여져요. 저는. 예. 근데 이런 알박기가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이전에도 사실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에도 문제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내란이 발발했는 친위 쿠데타가 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더 뭐랄까 진짜 거대한 조직 내부의 인사를 대선 기간에 단행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야, 이 인간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문재인 정부 아휴. 때도 인수위도 없었고 네. 예, 예. 급작스럽게 이제 선거가 치러지면서 대통령이 돼서 진짜 과거에 박아놨던 알들 때문에 초기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엄청 네, 힘들었죠. 엄청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 이상의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대선 기간이 뭐 60일이라고 짧다고 하지만 사실 수사로 보면 네. 짧은 기간 아니에요. 맞아요. 장난쳐 놓으려면 그 정도 기간이면 다 장난칠 수 있어요. 네. 네, 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김건희 소환 조사해라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야 내가 곧 인사할 거야 이러면 또 싹 또 사라집니다. 네. 이완규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안가회동의 원오브댐이었잖아요. 그 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까 우리가 짚었던 박성재도 있고 네. 맞아요. 또 다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누구더라? 김주현, 아 김주현. 아, 네. 김주현도 있고. 이상민도 있죠. 그쵸. 네. 근데 김주현이요. 네. 많이 언론에서 소비가 되지는 않는데 저는 이제 이런 법률 이슈나 다 관여돼 헌법재판관 있어요. 지명이나 네. 이게 다 관여돼 있어요. 이거 기획자가 혹시 김주현일 수도 있는 건가? 일단 윤석열의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죠. 그죠? 예. 거긴 작동을 안 하니까. 거기는 그 안주. 예, 거기 그냥 뭐 죽은 컴퓨터예요. 예. 예. 근데 이완규가 윤석열이 절치는 건 맞고 예. 시켜주고 싶었을 거 맞는데 예. 그런 작동의 스위치를 눌렀을 사람은 예. 민정수석이겠죠. 민정수석. 최근에 아시죠? 대통령실에서 일가사표냈는데 한덕수가 다 반려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업무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 네, 네. 예. 아, 그것도 다 이제 연장선에 있는 다 연장선이 문제였다. 있다고 봐야죠. 아, 한덕수. 예.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이완규만 얘기를 하다가 함상훈 부장판사도 빼놓을 수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명에 대한 임명 자체가 저는 지명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기 때문에 봐야 하기 때문에 네. 이분은요 과거 판결을 이런 아, 판결을 했네. 네. 나 이것도 깜짝 놀랐어요. 2,400원? 예, 네. 2017년 광주고법의 재직 당시에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 이제 이런 판결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뭐 물론 글쎄요, 이제 이 여기에 내막도 들어가 보면 네. 이제 전주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요금 총 46,400원을 받은 뒤 이 중에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라 그래요. 이건 참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판결문 뭐 내지는 사건 개요를 네, 네,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들어가면은요, 이게 네. 어쨌든 운임에 관한 것이고, 예. 운임은 버스 기사와 버스 회사가 계약한 관계이기 때문에 네, 네. 여기에 차익이 생긴 것은 횡령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제가 동의할 수 있겠어요. 저도 뭐 그 대목. 예. 왜냐하면 뭐 제가 이제 법학과 나왔으니까 네, 자꾸 까먹으시는데 제가 법학과 나왔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겁의 헌법. 자꾸 사람들이 까먹어가지고 네. 제가 매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인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2,400원의 횡령이라면 그거 이제 어느 정도 처벌 수위를 할 것인가는 이제 법관의 재량에 달린 거잖아요. 그렇죠. 2,400원이면은요. 네. 이거는 그냥 훈방 정도로 가능해요. 네.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24만 원이 아니잖아. 24,000원도 아니잖아. 맞아요. 2,400원이잖아. 예, 예. 2,400원이면
차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삥땅을 치려고 들었으면 누가 삥땅을 저 장부 조작해서 2,400원을 삥땅 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얼마든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분들은 본인들은 하늘 위에 있고 여기 저 이제 밑에 이 바닥 기어다니는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근엄한 법의 맛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또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이따위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800원, 2,400원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막 진짜 죽일 듯이 하면서 네. 800억, 막 2,400억 이런 거 해먹은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네. 막 관대하게 하잖아요. 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그 거죠. 누구야 퇴직금 50억 그 곽상도. 곽상도, 네. 곽상도 아들내미. 예. 곽상도 아들 곽병채, 예. 심우정 요즘에 딸, 네. 심우정 딸 신민경. 신민경. 네. 네. 심성한 다 네. 이거 이름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2,400원. 아니 근데 네. 이 저기 부장판사 함상훈 부장판사 있잖아요. 네. 뭐 드루킹 판결, 고대영 KBS 그 사장 판결, 맞아, 그리고 맞아. 오늘 지금 저희가 얘기한 2,400원 김학의 재정 신청 기각도 있어요. 아, 예. 김학의가 불기소됐는데 예, 예. 불기소는 부당하다고 재정 신청을 했더니 아니야 검찰이 불기소한 건 타당해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와, 저는 진짜 기막이 생각할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데 네. 와, 이 어떤 그 검찰청의 모든 검사들이 이 사람 얼굴을 못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와. 아, 이게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땐 아무리 봐도 확실한데 희대의 판결이죠. 예. 네. 확실하지 않대 김학인지가. 네. 무죄, 무죄. 이야. 자, 근데 이제 이 판사의 과거 이제 이런 전례들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관의 양심이 있다면 이 위헌적인 지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안 받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권한도 없는 사람한테 지명을 받아서 내가 헌재 재판관으로 들어가고 싶다. 네. 저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못하죠. 절대 예. 못하지. 예. 나 아니야. 근데 난 무조건 하고 싶어.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어.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헌법재판관 자격을 본인이 갖추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엄한 사람이 임명할 때 기어 들어가 생각하지 말고 네. 헌법재판관 어떤 정부라도 헌법재판관으로 나를 뽑을 수 있도록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못 살아놓고 이제 와서 헌법재판관을 하고 싶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이런 시기에 뭐 사실 검사스럽다라는 표현을 탄생하게 만든 이완규는 네. 뭐 저희가 뭐 긴 시간을 들여서 얘기했지만 함상훈 부장판사는 상대적으로 포커스를 좀 덜 받는 것 같아서 일단 언급을 하긴 했지만 저는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이것도 역시 욕심이 좀 과하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종교인께서 네. 뭐 한덕수라든지 최상목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 보고 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타락했다. 양심이나 이런 게 없어요. 이익, 네. 뭐 체면 이런 것도 없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네, 네. 오로지 자기 이익. 네. 이완규 완전 타락한 사람이에요. 아 그럼 네. 완전 타락한 사람. 예. 이게 헌법재판관들도 이런 사람하고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이야기 나누고 결정을 내리는 건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욕입니다. 예. 아마도 저는 이거 가처분 신청도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예. 5명 찬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5명만 네. 찬성하면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다 되는데 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재 입장에서는 모욕적으로 느낄 거예요. 대단히 모욕적이죠. 내가 전원일치로 방금 전에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윤석열을 탄핵했는데 예. 걔와 같이 이것을 꾸몄을 것 같은 사람 밀어넣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거기다 이거. 대행이? 예, 대고 맞아. 그것도 자격도 없는 놈이. 예, 자격도 없는 놈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예, 저는 근데 헌법재판소를 그 파면 선고 이후엔 더 이상 비판하진 않으려고 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그때 기각 결정을 내린 결과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현실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상적으로 좀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18룡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아. 국민의힘 18. 이제 좀 다시 힘이 나네요. 이제 네. 그러니까 힘이 났습니까? 아 힘이 납니다 그래요? 이제. 아 도파민 돕니다. 이거 네. 정말 이제 언어 저희 절대 그 저기가 숨 아니에요. 막혀가지고 지금. 예, 국민의힘 18 네. 룡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저 죄송한데 저 바르고 고운 말 쓰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어요. 뭐요? 이런 한 명 더 나왔대요? 아니요. 이런 한 명이 안 나간대요. 안 나간대요? 이런 17룡이 됐어요. 왜냐하면 18룡 중에 네. 이제 원희룡이 아. 안 나가기로 오. 했답니다. 아. 예. 이번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17룡이 됐는데요. 너무 많아서 사실은
주요 인사들만 언급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바쁜데 다 필요 없고 뭐 오늘 뭐 누가 어디서 뭘 했고 앞으로 또 뭘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얘기는 이제 기사 우리가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자 일단은 국민의힘은 내란에 사실상 이거 가담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정당이고 사실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맞아요. 왜 이렇게 많이들 이 시기에 다 대통령 해보겠다고 나오는 겁니까, 의원님? 제가 어제 그 의원회관 안에 그 의원들이 씻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샤워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갔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예. 근데 자기네들끼리 막 떠드는 거예요. 예. 형도 한번 나가봐. 다 나간대. 막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야, 걔도 나간대? 어이씨. 아 그럼 나도 나가야지. 나도 나가지. 씨. 야, 다 나가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왜 이런다고 보세요? 예? 뭐 좋은 여기 뭐 무슨 뭐 장이라도 쓴 겁니까? 아니 저는 이거 딱 보면 예. 일단 지자체장들은요 예. 본능적으로 본인이 이제 거의 끝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 아.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만화책 보면은 불이 예. 꺼질 것 같으면 억지로라도 예. 석유를 때려 부어서라도 일단 불은 살리고 볼 일이다. 네, 네. 그러니까 내 정치 인생 거기서 끝낼 수 없다. 억울한 사람들이 일단 뭐 문지방에 발부터 넣고 보는 게 아닌가. 예. 이러면서 이제 문이 닫히면 발이 무지 아플 건데 예. 일단 그거보다는 내가 좀 이제 대선 후보로서 한 번 더. 네. 그리고 일단 뭐 경선이라도 참가하면 뭐 TV 화면이라도 한 번 더 나오고 예. 기사라도 하나 더 나올 테니 그런 목적으로 나오신 분이 몇 분 계시고요. 예. 수사받기 싫어서 나오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수사받기 싫어서 나오시는 분은 여기 18용 아니지? 17용 중 17용. 17용 말고 한 분 더 계세요. 예, 수사받기 싫어서 나오신 분이요. 제일 먼저 나가겠다고 설치신 분 있잖아요. 아, 예. 그분도 제가 봤을 때 수사받기 싫어서 나가는 거고요. 오늘 대구 가신 분 말씀하시는 거죠? 뭐 어디 간지 관심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사실 거기도 국민의힘 아닙니까? 예? 거기도 국민의힘이에요. 아니, 사실.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표현으로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다 보면 국민의힘 당사가 나온다. 그렇지. 바로 그분 말씀. 바로 그분입니다. 아, 다시 18이 됐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것이 또. 4018이죠. 예. 와일드 카드 한덕수를 포함해서 이제 모 언론에서 18용이라고 한 건데 뭐 원희 용이 빠지고 이제 네. 이준석이 들어가면 다시 네. 18용이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좋네요. 그럼 네. 저희는 그냥 18용이라고 네. 통칭해서 예, 통칭해서 어차피 이준석은 예. 나중에 국민의힘이랑 합치려고 할 겁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럼 뭐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라고 봐도 돼요. 네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어쨌든 지금 이 국민의힘 경선이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뭐 변수가 있을 것 같고 주요 포인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원래 이 경선이 이제 운이 띄어지기 전까지는 뭐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막 이제 거론이 됐었잖아요. 실제 오늘 명태균 씨는 석방되기도 했고요. 보석됐죠. 예, 그래서 보석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실제 국민의힘 경선을 흔들 만한 주요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하나하나 얘기해 보고 싶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뭐 일단은 지금 내란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데 이게 진행이 된다면 사실 이제 뭐 여기서 또 몇 명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명태균. 명태균. 이제 보석돼서 나왔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전에는 이제 구치소 안에 있다 보니까 변호인을 통해서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네. 지금은 직접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우리 황희두 이사님이나 거위업다님은 네. 어떤 포인트를 좀 봐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중간 중간쯤에 이제 해처 모여가 몇 번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해처 모여.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이제 아무리 봐도 각이 아니다 싶을 때는 예. 사실 이게 고소판에도 네. 광판 사람 한 명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예. 저번 대선은 광판 사람 한 명이었어요. 안철수. 예. 손가락 자르겠다고 하신 분.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손가락 했다 뭐 쓰고 나오셨던데. 예, 예. 어제. 예. 근데 이번 판은요. 예. 국힘판을 보니까 광팔려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예. 내가 돈을 따겠다는 사람은 없고 예. 전부 어느 시점에서 내가 광을 팔아야겠다. 예. 이 생각들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 예. 한마디 하고 싶은데 예. 경선 나오고 싶으면요. 예. 서울시장 내려놓고 나가시기 맞아요. 바랍니다. 예. 휴가 내고 나오는 예, 정말 추잡스럽게 이게 뭐 하는 아니 짓입니까 홍준표 이게. 시장은 심지어 대구시장까지 내려놓고 나온 내려놨잖아요. 예.
자신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서울시장씩이나 된 양반이 이거 마치 내가 경선 해봤는데 안 되면 나 다시 서울시장 할래 이거잖아요. 아니 근데 명분은 서울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서울시장을 위하는 길이라면 시장을 내려놓고 나오는 게 맞죠. 그렇죠. 네. 아니 애매하게 휴가 내놓고 나온다는 건 뭐예요? 네. 시정 공백이잖아요 휴가 네. 동안은. 그렇죠. 글쎄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없는 게 서울시에 나아요. 아 그렇죠. 공백이 훨씬 나. 왜냐면 토호제라든지 예. 싱크홀 문제에 싱크홀, 터졌는데 예. 경북에다가 막 생색내려고 하고 이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18용이라는 사람들이 예. 진짜 예를 들어서 막 박빙의 승부면은 이런 식으로 절대 못 나오지 않습니까? 네.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님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 나중에 자기들도 다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상대가 지금 이게 너무 기울어져서 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하면서 당권을 노리려고 나오는 건데 네. 그 몇몇은 이제 막 아까 명태균 이런 거 피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여기서 이제 여기는 빠져 있지만 그 황교안도 지금 나온다고 하잖아요. 진짜요? 황교안 예. 황교안 얘기 무소속으로 나옵니다. 예. 무소속으로 오늘 출마 선언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저는 거기에 좀 더 힘을 내야 된다. 왜냐면 힘을. 왜냐면 그 아까 윤 어게인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세계관 중에 하나 굉장히 뿌리 깊게 박힌 게 부정선거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황교안 씨가 부정선거를 들고 나온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어가겠다. 예. 근데 그 윤 어게인이 과연 그럼 어디로 힘을 줄 것이냐? 지금 예. 뭐 나경원 씨가 또 윤석열을 만났다 그러고, 예. 또 윤상현이 윤 어게인의 윤은 나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어. 결국에는 아 진짜? 아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윤 어게인의 예. 윤은 나다. 아 진짜? 나만큼 그리고 윤석열 지킨 사람 어딨냐?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 결국에는 지금 저들이 윤석열 파면 이후로 많이 쪼그라들었다고는 하지만 예. 여전히 그런 유튜버들이랑 결합이 돼 있어요 커뮤니티가. 예. 근데 그들이 실제로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 해도 여전히 그 국힘 내에서는 큰 힘을 예. 발휘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국힘당 정치인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자기들끼리 예. 아 우리는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없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런 갤러리라든지 혹은 정치인들도 그 특히 TK 지역 예. 영향을 받아서 네. 내가 한동훈은 진짜 같이 못 간다. 친한계랑 같이 못 간다. 네. 예. 그러니까 옆에서 갑자기 또 배현진 씨는 예. 양비론을 펼치고 있고 맞아요. 완전히 막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윤 어게인 이 정서를 빼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윤석열을 지킨다가 아니에요. 예. 계속 그냥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비호감도를 예. 키우자, 극대화해서. 극대화하자.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또 그런 쪽으로 가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네. 왜냐면 이미 그런 거 윤상현,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안에서 앞으로 자기들 열심히 머리를 굴려야 될 겁니다. 예. 쉽지 않아요. 국민의힘 병선은 로얄 덤블식이 어떤가 싶어요. 로얄 그게 덤블. 뭐예요? 그게 왜 링이 있으면요 두 사람씩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다 아. 섞여서 싸우는 예, 방식. 마지막 한 사람 남을 때까지. 예. 아니 이게 교통정리 되겠어요? 이거 두 달 안에 이게? 야. 저는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감사하다고 봐야 될까요? 안철수 의원 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감사드립니다. 아 예. 토론을 보는 맛은 두 사람이 있어야 한다. 어. 대선 경선에서는 네네. 그 두 분이 있어야 좀 재미 요소가 좀 아. 더해질 것 같아서 예. 제 개인적으로는 파이팅, 어. 파이팅 하시라. 왜냐면 지난 그 언제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나경원 한동훈 간의 아 티키타카. 재밌었죠. 아 이거 뭐 기가 막히게 수도 없는 재밌었어요. 재미였죠. 예. 예, 그런 장면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랬단 말입니까? 예, 그러셨습니다. 똑바로 말하세요. 네. 똑바로 말하고 있는데요? 아 재밌었어요. 예. 그 할 때마다 나 의원님, 네. 의원님, 나 의원님. 아니 저한테 그 취소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라지잖아. 나 의원님, 나 의원님, 아, 맞아, 나 의원님. 맞아. 예. 한동훈 대표, 한동훈 똑바로 말하세요. 이게 기억에서 안 사라져. 근데 실제로 네. 나경원 씨의 그 캐릭터가 네. 한동훈, 이준석한테 상성상 되게 취약해요. 아. 그들하고 토론할 때마다 울어요. 아 진짜로. 아, 진짜 울어. 이게 삼성이 있어요. 이게 원래. 네, 이게 뻘건 게 여기서부터 차올라 이렇게 차올라서 이렇게. 울어요. 막. 네. 그 옆에서 깐족깐족대는 예. 예. 그런 너무 게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아이고야 참. 그 안철수 씨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네네네. 안철수 씨는 이거 주식 장사하는 거 너무 속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대선 때마다 나와가지고. 안내. 예, 주가만 띄워놓고 자긴 또 단일화하고. 예. 그래놓고 이번엔 또 단일 뭐 윤석열과 단일화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대요. 그렇죠. 그럼 나오질 말아야죠. 제정신이야 진짜. 예.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예,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기어 나오니까 괴롭히게 되잖아. 자, 우리 또 황희두 이사님이 이제 가장 주시하시는 이분 오늘 대구에서 첫 선거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얼마 전에 이제 이준석 의원을 가리켜서 결국에는 우리 쪽으로만 오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한 바 있고 심지어 오늘 이준석 의원의 그 미국 블룸버그 방송 인터뷰가 전파를 탔는데 요거와 관련돼서 단일화 질문이 나왔대요. 근데 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연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가 아니고 네. 매우 낮다라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 아 그렇죠. 아니 없다고 진짜 호언장담을 해도 말 뒤집는 게 이준석입니다. 네. 오늘 같은 날도 말을 뒤집어요. 근데 예. 매우 낮다고 한 건 이거는 항상 저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네. 뭐 아무리 저기 없다고 얘기를 한다 해도 항상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냐면 네.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만큼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뭐 결단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다 지할 거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을 여태까지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지율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다뤄주는 거에 감사해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은 아니 저렇게 지지율이 낮고 비호감도가 높은 정치인이 예. 아직까지도 주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기승전 이재명 대표님 얘기만 하거든요. 이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국민의힘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국힘당에서는 아까 뭐 18용인지 뭔지 막 나와가지고 예. 죄다 그냥 이재명 대표님 욕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처럼 이재명 대표님 중심으로 다 가고 있는 건데 맞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준석은 그러면 차별을 뭐 자도우도 아닌 앞으로라 그럴 거면 예. 다른 방식으로 가야죠. 근데 입만 열면 지금 이재명 대표님만 건드려요. 왜? 자기가 봐도 답이 없으니까. 특히 시끄러 인마로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났고 예. 쇼맨십이 드러났고 그리고 언론 유착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제는 자기를 불러주는데도 되게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급해져요. 음. 근데 지금 그 당 내부에서도 막 박살이 나고 있고 예. 그 주변에 붙어있던 사람도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고 이런 처지다 보니까 이제 결국 보여주는 거는 국힘과 똑같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네거티브다. 네. 뭐 이제 그냥 시끄러 인마죠. 결국에는 이제 이른바 이제 반명연대로 뭉치는 과정에서 어떤 시너지를 내야 된다고 또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뭐 일부 듭니다만 일단 뭐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주어를 좀 주어 서술을 잘 써야 된다고 보는 주어 게 서술어. 이게 단일화 가능성이 있느냐를 이준석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해줄 것이냐예요. 그쪽에서 네. 해줄 것이냐. 사실 이준석이 어느 정도 네. 2030 당선들에 대한 지지율을 등에 업고 어느 정도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준석이 해주는 게 맞죠. 하지만 지금 이준석은 0%대란 말이에요. 이건 국민의힘이 쓰레기 주워가는 거예요. 이걸 굳이 뭐로 우리도 지금 바쁜데. 예. 아니 우리도 18용이나 있어. 근데 뭘 굳이 밖에 있는 걸 또 하나 그치. 주워가.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힘이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관계는 명확하게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결심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결심이요? 이준석을 더 이상 안 다루는 걸로. 큰일 났다. MBC가 말이죠. 네. 100분 토론에서 예. 어젠가요? 100분 토론에서 네. 이준석을 안 불렀더라고요. 네. 이준석을 안 부르고 그 이준석 옆에 그 천하람 씨. 천하람 씨를 아! 불렀더라고. 잠깐만. 어. 이제는 MBC가 선택을 한 건가요 그러면? 하지만 저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MBC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 예. MBC의 선택을 존중합니까?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나가드리겠습니다. 예. 만나면 좋은 친구. 야. MBC 좋은 거의 소식이네요. 없다. 네. 예. 콜라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100분 토론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하고 네. 싶은데요. 예. 왜 진보당은 안 부릅니까? 그치. 그것도 그러네. 네. 의석수 진보당이 더 많아요. 오. 네. 맞아. 기초 단체장도 진보당이 더 많거든요. 네. 그리고 명확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예. 제대로 된 국회의원도 진보당이 더 많이 데리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유효한 네. 지적이네요. 그렇죠. 적당한 근데 왜 맨날 소수 의견을 드린답시고 맨날 개혁신당만 불러요? 그렇지. 개혁신당만 소수의 목소리입니까? 야. 천하람은 뭐 저 토론할 때 계셨죠. 네. 뭐 얘기도 못하더만 예. 거기서. 예. 그러니까 진보당을 부르세요. 왜 개혁신당을 불러요? 와.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 검찰 그러니까 이준석도 그렇지만 천하람 씨도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왜냐면 그 삽질하고 코파고 그때 그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검찰 삽질하는 자기가 분이죠. 잘못 건드리면 이제 또 나도 바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온 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지. 그치. 네. 와, 근데 진짜 그렇네요. 아니 100분 토론은
박 의원님도 나가셨었잖아요. 나갔었어요. 네. 그러게요. 진보당 의원이 안 계시긴 하네요. 그리고 제가 그 생각을 못했는데 네. 오늘 거의 없다님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타당한 지적이 아, 있어요. 오늘 폼 그럼 미쳤어요. 다시 투표 한번 붙이시죠. 진보당 불러야지 진보당. 그치. 아니 저는 이 방송국들의 어떤 형식적인 공정, 예. 이 어떤 기계적 중립 예. 네. 할 거면 기계적 중립이라도 제대로 하길 바랍니다. 일침. 예, 오늘 카메라 뭐- 보고 한번 해주세요. MBC 어,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예. 요즘 앞차기 코너가 너무 지금 재밌다 혹시 보니까 출연료가 좀 낮아요? 아니 뭐 한 달치 반납하기로 했어요. 예. 엠바의 대표를 맡고 계신 MBC 네. 바로 세우기. 엠바세. 자, 우리 예, 거의 예. 없다님의 일침 저희가 들었고요. 중요하다. 자, 내일 오전 10시에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합니다. 뭐 이제 몇몇 경선 캠프 명단 이게 뭐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여기 뭐 이름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윤호중, 강훈식, 윤후덕, 김영진, 김병기 뭐 등등등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데 우리 박주민 의원님도 어떤 역할을 예. 경선 때는 안 해요. 안 할 것 그러세요? 같아요. 예. 그럼 차후에 어차피 지금 본선 후보가 되시면 당 전체가 선거를 치르는 거니까요. 예. 뭐 여기에 이제 우리 박주민 의원님 이름 없다라고 섭섭해하시진 말길 바라고요. 지금 캠프를 작게 꾸린다는 원칙 하에 예. 현재 당직 또는 뭐 국회직을 갖고 있는 사람 1차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네. 배제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이거 지금 당 경선 룰 때문에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어제 얘기 있어서 들어보니까 좀 그 우려가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 특정 종교 세력의 개입 문제가 이렇게 돼 버리면은 실제 결과를 오염시킬 수 있다. 네. 맞아요. 이런 얘기가 과거에 이제 사실은 게임사 있었죠. 그렇죠? 예. 네. 20대 대선에서도 있었고 맞아요.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한번 불거졌던 문제인데 그쵸. 이거를 이제 50대 50으로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그런 우려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고민들이 민주당 차원에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어차피 네. 이제 후보들이 등록을 마치고 나면 룰 미팅이라는 걸 한 다음에 네. 룰을 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승인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얘기 들어보고 제가 생각해봐도 현재 구도는 진짜 역선택의 우려가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선 때도 예. 납득하기 어려웠던 네. 적이 있거든요. 서울에서 갑자기 이제 했었고, 근데 이낙연 후보가. 지금은 더 조직적으로 그럼요. 보수들이 극우가 조직돼 있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네.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예. 룰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비명계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민주당 내에 예. 이제 비명계 쪽에서는 이거 국민 투표 100으로 가야 된다라는 아이코.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아이코. 자 일단 그건 뭐 어린 반포너치도 없는 소리니까 네. 적어놓고 예. 저는 역선택의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요 예. 오히려 당원 투표의 비율을 늘려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뭐 빛의 혁명이라든지 저기 광장에 나와서 같이 싸워준 사람들 다 당원입니다. 예. 물론 당원 아니신 분도 많이 계시겠죠. 네. 하지만 당원들이 앞장서서 움직인 건 맞단 말이에요. 음. 그럼 오히려 당원들의 의견을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예,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어야 하고 예. 당원의 목소리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네. 오히려 늘려야 된다. 네, 예. 당의 후보를 또 뽑는 거니까 당원들의 목소리가 더 비중을 높게 잡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 5대5로 한 룰을 만들 때 네, 당원이 네, 네. 20만이었대요. 20만에서 30만 사이였대요. 근데 지금은 100만이 넘어요. 아이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원들의 의사도 국민들의 의사에 좀 수렴한 그럼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예전처럼 뭐 수렴 안 됐을 때를 전제로 해서 뭐 5대5로 가는 거 이 규정이 안 맞을 수 있고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구도는 역선택의 가능성이 취약한 구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꼭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신남성연대 얘기 잠깐 할 건데 네, 허위 조작 감시단이 기자회견에서 신남성연대의 네이버 댓글 순위 조작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건 사실은 황희두 이사님이 과거에도 한번 본인 유튜브에서 다루셨던 내용이고 예, 맞아요. 맞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이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네. 이제 뭐 이거 어떤 표현인지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정화시키자? 여론 정화 작업. 여론 정화하자. 예. 자, 어떤 기사 하나 놓고 추천순으로 막 눌러가지고 제일 상단에 노출되는 댓글 올리기 작업. 예. 하고 자 여기 기사 정화됐으니까 다음 기사 가자. 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류의 행위가 있었다라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뭐랄까 뭐 매크로라기보다는 실제 집단 네. 특정 집단이 여론을 오염시키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정황도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아, 실제로? 진짜요? 예, 그래서 그거는 바로 업무방해인데. 그래서 예. 이거는 명백하게 빨리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이상한 게 네. 신남성현대 배인규뿐만 아니라 막 정광훈 뭐 네. 입건됐다는 얘기 진작에 나왔었는데 왜 이렇게 잠잠한 거냐? 어. 그러니까 이게 신남성현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계속 센 척하면서 막 이대라든지 여대 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폭력 이두르고 네, 그렇잖아요. 멱살 잡고 흔들고 막.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이거예요. 예. 뒤집어가지고 민주진영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방송 못 합니다. 가령 제가 태극기 집회 가가지고 참가자 한 명을 멱살 잡고 흔들었다. 그렇죠. 저는 그럼 다음 주 이 방송 못 나오죠. 못 나오죠. 네. 아니 딴 데 가 있어서 못 내가 이렇게 잡고 있었다. 창창 잡고 아니 있었다. 그냥 네. 집회 참가하신 분들한테 많이 맞을 수도 있어요. 아예.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이 신남성연대가 예. 결국 이 신남성연대뿐만 아니라 예. 우리가 잊고 있지만 한동훈 가족 드루킹 예. 그리고 김건희 측의 드루킹 이 예.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슈가 지금 막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이런 게 묻히고 있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디지털 민주주의 특히 이준석이라면 예. 공정한 경쟁을 자기 책 이름으로 썼잖아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싸워야지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꾸 뭐 기승전 이재명 대표님 얘기하면서 막 조롱하고 막 이럴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왜 민주당에다가만 그렇게 계속 가장 극단적인 잣대를 갖다 대는 거냐? 예. 결국 이 신남성연대는 제 개인적으로도 재판에서 승리해서 민사 걸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남성연대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예. 윤석열 파면이나 뭐 내란 수계 그리고 공범들 처리하는 거랑 별개로 예. 요게 계속 밖에 돌아다니는 거는 예.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올 수가 없다. 예. 왜냐면 이 사람 내란 선동까지 했고요. 예. 그거 말고도 무수히 많은 막 세월호 유가족분들 조롱도 하고 예.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짓들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버티는 것만으로도 전 특혜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엄청난 특혜죠.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거는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로 너무 쏙 들어가긴 했어요. 네. 예. 진짜. 그리고 저는 포털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이 인간들이 와서 하는 짓을 보면은요. 예. 댓글란을 더럽혀요. 예. 여기도 아까 똥칠하기랑 비슷한 거예요. 정화가 아니라 예. 똥칠이다. 그러니까 댓글까지 내리면 내 기분이 더러워지게 만들어. 네. 그러니까 이거는 포털 측에서도 엄청난 업무방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내 그 포털 사이트에 있는 기사의 댓글창을 개판을 만들어 가지고 뭐 중국인님 크크크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맞아요. 이게 추천수 막 위로 올려버리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기분이 나빠지잖아. 네, 그럼 네. 내 맞아요. 포털 사이트 이용에 방해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정확하게 업무방해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포털 사이트로 왜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업무방해를 포털 사이트도 실시간으로 당하고 있는데. 그렇죠. 본인들도 문제 삼을 필요가 있죠. 예. 당연히. 예. 과거에 이제 커뮤니티를 점령할 때 썼던 방법이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들어가서 막 댓글을 막 지저분하게 달고 네. 보기 싫어서 떠나게 만들고 예, 맞아요. 그다음 자기네들이 먹어버리고. 네. 테라포밍하는. 테라포밍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나중에 정권 교체하고 나면 예. 진짜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보는 게 예를 들어서 네. 이 포털에 네. 꼭 추천이나 순공감 순을 냅둬야 되는 건가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은 아. 이 댓글이 지금 이제 사실상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최신 순으로 둔다든지 예를 들어서 네네. 그럼 굳이 저렇게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제도 개선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그 DC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또 노무현 재단에서 예. 그 사자명예훼손 대응 중간 보고회 하고 왔습니다. 아, 정주희 봤습니다. 교수님하고 예, 해서 예. 보셨죠. 이것도 거기서도 이제 플랫폼에 대한 문제 일부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면 플랫폼이 이걸 방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맞아요. 생산이 있고 유통이 있고 신봉이 있잖아요. 예. 신봉의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생산과 유통인데 생산자들을 하나하나 다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이걸 시민들의 제보로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은 하지만 핵심은 유통이에요. 정보 유통 창구. 예. 그 중에서도 플랫폼이 방치하는 거. DC 인사이드에서 유독립 가지고 장난질 치잖아요. 뭐라고요? 유독립.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해서 글 남기는 경우가 있고 아. IP 바꿔가면서 계속 깔짝깔짝대고 지우는 유저들이 있습니다. 유동 닉네임. 예. 그럼 DC에선 예. 이게 어떤 식으로 범죄 온상이 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김유식 사장은 표현의 자유라고 그냥 냅두고 있어요. 아. 실제로 이게 정치적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범죄로도 연결이 되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만히 냅두는 게 맞냐?
왜 유동력으로 계속 여기서 깔짝대게 냅두는 것이냐? 예. 이것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이런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말씀을 참. 근데 지금 이 헌법 뭐 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우리가 막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챙겨야 될 실제 사안들은 너무 많은데 음. 이 헌법 파괴자들 때문에 네. 헌법 공부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시간을 참 우리가 허투루 쓰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 문제를 또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다루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여론조사를 많이 돌렸는데 그거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MBC가 오늘 단독 보도 낸 게 하나 있어서 이것만 이제 뭡니까? 마무리할게요. 네. 윤석열이 아크로비스타를 돌아가도 보유세와 종부세가 면제가 된다. 예, 관절을 떠나서 이제 이번 주에 옮기면 네. 기초단체인 서초구에서 보유세와 종부세 관련돼서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봤더니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남아있던 구청 조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니까 전직 대통령 거주지에 대해선 재산세를 아예 깎아주고 지방세가 감면된 경우에도 종부세를 줄어드는 조항이 있어서 종부세를 면제시켜준대요. 근데 이게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아직 13개 구에 남아있답니다. 근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적용을 받아서 1,300여만 원의 재산세를 내지 않은 적이 있었대요. 야 근데 이거는 너무 화가 너무 나. 황당한데요? 네. 그때도 그랬으면 당장 고쳤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네. 근데 그 이렇게까지 저기 뭐랄까 너무 아니 그 한숨 재산세 나오게 만들고 싶진 않았는데. 재산세 얘기하면 정말 화가 나는 게 네. 화가 나요. 저는요. 그냥 화만 나요. 아니 나는 예. 딴 거보다 건보료 나갈 때마다 화가 나요. 건보료 이거 딱 볼 때마다 네. 건보료 7만 원을 낸다는데 김건희라는 인간은 나는 네.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럴 수 볼 있겠다. 때마다 막 매달 화가 납니다. 아 건보료 맞아요. 얼마 됩니까? 그리고 예. 뭐야 갑자기 아니, 좀 많이 내는 게 멋있는 거예요. 아이, 뭐 열심히 그렇지. 벌고 예. 조금 많이 내고 예. 많이 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형평이 인간들이 안 안 맞잖아. 안 내니까 우리가 많이 내는 거야. 맞아요. 맞습니다. 의원님 이것도 좀 나중에 이 조례인데요. 조례긴 한데 예. 네, 해야죠. 국회에서도 문제 한번 삼아 주세요. 황당한데요? 예, 이거는 매우 황당합니다. 13개 서울시의 13개 기초단체가 여전히 이 조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야, 매우 분노스럽죠. 이렇게 우리 세 분을 마지막에 이렇게 한숨 나오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고요. 자, 오늘 했던 그 여론조사 잠깐 저희 오마이 정치 라이브 여론조사는 그 결과는 소개를 좀 해드려야 돼가지고 여기 약간 그 여론조사 너무 남발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하나 나오면 바로 여론조사가 바뀌어요. 이제 예. 우리 오마이 놈들의 이 실시간 대응력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아. 자, 주민의 헌법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헌법에 관심이 있다. 66%. 우와. 야. 하지만 책보단 박주민에 관심 있다가 34%여서 예, 주민의 헌법과 박주민 둘 다 관심 있다가 100%가 됐습니다. 아유. 숫자의 조작 장난이네요. 아닙니까? 숫자의 부산 장난. 대통령실인데 이거. 이게 바로 키스 바이 S거든요. 이게. 대단히 축하드리고요. 숫자의 자, 장난이에요. 자, 오늘 가장 무책임한 발언을 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1등 이완규 재판관 기소되면 어쩌나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가 압도적인 진짜 1위를 무책임하다. 예, 압도적인 1위를 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투표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 막간 조사입니다. MBC 등에서 이준석 의원 대신 진보당을 불러달라는 거의 없다님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거 이제 투표 마감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매우 동의한다. 진보당을 불러달라 76%. 오. 예, 1위였습니다. 역시 엠바세 MBC 바로 세우기 대표이신 우리 거의 없다님이 또 오늘 오마이 TV에서 한 건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마이 TV에서 오마이 북스에서 이재명 대표의 신간 결국 국민이 합니다를 출간합니다. 예, 우리 좀 박주민 의원님의 주민의 헌법에 이어서 또 다른 책 소개인데요. 결국 국민이 합니다는 오마이북에서 나왔네요. 예, 2024년 오마이 돈 많이 12월 벌겠는데요? 3일 내란의 밤부터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그리고 4월 4일 파면 선고까지 막전막후를 이재명의 시선으로 직접
기록했다고 하니까요. 여러 내용들 오마이TV가 또 열독해 보시라고 권해드린다라고 담당 PD가 알려왔다라는 점. 네. 아 근데 이 책이 결국 국민이 합니다. 네. 90년대생의 정치질 같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뭔가 아니, 느낌이. 주민의원법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방구석 영화관도 같이 뭐, 보면 예. 좋을 것 같다. 아, 예. 살짝 취해지는 것 같아. 좀 빠지겠습니다. 아니 좀 묶음으로 팔면 안 되나? 아, 그럼 좋네. 세 군데가? 묶음으로 파는 건 좋아. 묶음으로 파는 건 좋아요. 그래요. 네. 예. 근데 옳은 말씀이시죠. 결국 정치라는 것도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합니다. 네. 네, 이런 말씀들 많이 쓰셨죠. 네. 그게 이제 제목이 결국 됐네요. 오마이북에서 어우. 야 이게 그 타 출판사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이게 아마 모 미디어 매체에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유 대형주를 그냥 오마이북이 물어왔습니다. 대어를 물어왔습니다. 예, 오늘부터 절찬 판매 중이라고 하니까 오마이북 기왕이면 교보에서 사달라는 말씀까지 더불어 드리면서 깔끔하게. 자 오늘 자 수요일 세 남자와 함께했습니다. 언제나 즐거운 시간이고요. 예, 오늘 박주민 민주당 의원 그리고 거의 없다님 노무현 재단의 황희두 이사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는 박영식이었고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